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33페이지의 6장 개발 행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발 행위 파트는 우리 시험에 2문제 이상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양가로 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지장, 군수의 허가 받아야 된다. 특별시장부터 허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단설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주총습니다.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은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박스에 특광지원의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무엇인지 함께 보십니다. 1번 건축물 건축, 2번 공작물 설치, 3번 토지 형질 변경, 4번 토석 채취, 5번 토지 분할, 6번 물건 쌓아놓는 행위, 5번, 6번을 묶어 놓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게 되면 세부 사항까지 나중에는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함께 보십니다. 우리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반설, 환경, 경관 확보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인데 기환경 중에 기반설의 규모가 크고 공익사업과 관계된 사안이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기반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기반설이 사익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개발행위 허가받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국도 또는 지방도로에서 도로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시면서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전원주택단지에 출입하기 위한 도로는 나라에서 만들겠습니까? 개인이 만들겠습니까? 개인이 만드는 것이죠. 그게 사익을 추구하는 도로라고 하는 기반설 설치와 관계된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여기 개발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저 도시군 계획사업에 방해될 수 있을 겁니다. 방해되는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방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는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 행위를 개발행위라 하고 그 개발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특광시군,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하게 되는 6가지 개발 행위로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이러한 행위와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는 분할 행위, 물건 쌓아놓는 행위를 적치 행위라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물 건축 등은 설계 도서에 따라
공사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금사라는 것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개발 행위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야 되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금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토지 분할은 한 필지의 토지를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토지 분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치행위 이러한 것들은 공사를 수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지만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분할과 적치는 준공금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준공금사 대상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중앙집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허가권자로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사실 국토계획법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로서 공익과 관계된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익과 관계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그 관할 관청이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 두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하나 또는 두 문제이거든요. 그것 빼면 8문제 정도가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나오고 두 문제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결정권자, 허가권자 딱 세 사람으로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특광시군이라는 것을 모두 외운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행정처 하나하나 외우고 잔다고 하면 이건 복잡해지고 암기할 사항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와 관계된 관할 관청은 허가권자이고 그 허가권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의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6가지 행위를 보셨고 준공금사 필요한지 여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를 우리가 잠깐 살펴놓습니다. 133페이지에 이미 주라는 쳐놓은 게 있으십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이러한 것들은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하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33페이지의 박스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가로 속에 경작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그래서 경작부터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걸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이번에는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경미한 변경 이 파트만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보시고 양가로 4번을 보십니다. 허가 없이 가능한 개발행위 찾으셨죠. 다음에 해당되는 개발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1번에 응급조치의 경우 응급조치 추천놓습니다. 1개월 이내 1개월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특광시군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알면 좋은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번 그 밖에 경미한 행위라 해서 135페이지에 열거되어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들을 잠시 확인해 놓습니다. 기업 건축물 건축 그냥 지나가시고 니은 공작물 설치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니은 공작물 설치와 관련되어 10번을 잠깐 보십니다. 10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 녹지지역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가로 속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육상 어류 양식장 제외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앞서 보셨던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고 A, B, C, D는 그냥 지나가시고 옆에 방주에 기출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그 기출 보면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아니다. 얘만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토속 채취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그리고 미연번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함께 잠깐 보고 가십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다만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등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대표적인 4가지를 파악해 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따라 종합병원이나 국립대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종합병원 등을 만들게 되면 건축물 건축하는 것이죠. 이미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또 행정청인 특광시군에게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하는데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었다고 하면 또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도시군 계획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 등으로 결정했는데 또 허가받으라고 하면 과잉 절차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것들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얘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두 번째로 자주 출제되는 것이 응급조치입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 요즘 코로나 시국에 병상이 부족하다고 하면 중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병상을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상을 통상적인 인허가 절차 밟아 설치하게 된다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응급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급조치와 관련되어서는 해당 행위를 하고 1개월 이내에 특광시군에게 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응급조치 당시에는 허가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응급조치 당시에는 신고한다? 신고도 사후 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응급조치 행위 당시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은 승토, 흙을 쌓아놓는 행위와 절토, 산을 깎아내는 행위, 흙을 파는 행위, 이것을 절토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지, 다지는 행위와 아스팔트 깔게 되는 포장, 이러한 네 가지와 공유 수면 매립, 바다를 매립하는, 간척하는 이러한 것들을 토지 형질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에 경작위반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농지 지력이 닿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흙을 사다 농지 지역을 보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흙을 농지에 쌓아놓게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토지 형질 변경인 성토 등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개발 행위는 아니죠. 건물 건축하고 하기 위해 성토 작업 등을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런 경작위반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반 토지 형질 변경, 전이건 답이건 모두 농지이죠. 그 농지 유지하기 위한 경작위반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 가끔 우리 여행하시다 보면 도로변에 농지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도로 위치와 농지 위치를 비교하게 되면 현저히 낮게 농지가 형성되어 있죠. 그것은 도로에 빗물 떨어지게 되면 그 빗물이 농지에 흘러가도록 농지를 낮게 조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농지를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흙을 많이 쌓아놓게 될 겁니다. 그처럼 전답을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로 또는 공장 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그때는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면 농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서 따로 큰 건물 건축하는 거 아니죠. 이러한 것들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또는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말 나오게 되면 이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녹간농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러한 곳을 말합니다. 녹간농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녹간농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저 비닐하우스 경고합니까? 바람 심하게 불면 날아가 버립니까?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도시군 계획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간농해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 메기나 간물치 키우기 위한 양식장을 만드는 경우라면 제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이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 어류, 양식장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땅을 파내야 되죠. 이곳이 나중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 학교 용지, 도로 용지로 결정되게 되면 이 땅 파는 곳을 또 매립해야만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된다, 도움된다, 방해되죠. 그래서 이 방해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신 그냥 녹간농해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라고 하면 태풍 불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든 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토대로 해서 바로 135페이지의 토지 분할을 함께 봅니다. A번입니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받은 토지의 분할. 여기 사도, 우리가 아직 공법이나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면 사도란 말 자체가 생소하실 텐데, 이 사도는 바로 개인이 만든 도로를 말합니다. 한 필지에 도로 만들게 되면 한 필지는 분할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필지에 도로가 관통하게 되면 종전에 연속해 있던 한 필지가 서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집은 100-1번지와 100-2번지로 쪼개지게 되는데, 도로 개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 분할,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도로 개설 허가라는 것을 받게 되면 토지 분할은 부수적인 현상에 해당되고, 이러한 것들은 주종 관계에 따지게 되면 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B, C, D 묶어놓습니다. 토지일부를 공공용지 추천놓습니다.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공용지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여하기 위한 분할, 행정재산 추천놓으시고 일반 재산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D, 토지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해당 토지의 분할, 도시군 계획설부터 지형도면 고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유재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면 국유재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 있다면 공유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이 행정재산은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자리 있는데요, 그 시청 건물은 시청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행정재산 중에 공적 업무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라 하고, 남대문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저 남대문은 문화재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존재산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공원 등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공공재산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처럼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행정재산이라 하고, 행정재산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일반 재산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끔 지방에 학생 수가 감소되어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폐교는 교육 목적 사용 중이다, 사용 안 하고 있다, 사용 안 하는 그런 재산을 우리는 일반 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 재산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번 B, C, D, 바로 135페이지 토지분할과 관련된 B, C, D, 토지일부를 공공용지, 바로 공공재산입니다. 공용지, 바로 서울시청 같은 공용재산을 말합니다. 이걸 하기 위한 토지분할, 그리고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면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해하는 것, 이것 누가 토지분할의 주체입니까? 바로 행정청이죠. 그러면 행정청이 자신에게 허가받아 토지분할한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분할이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D,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 분할.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되었다고 하면 해당 토지는 이제 나라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 토지 분할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BCD의 주체는 행정청, 국가이기 때문에 따로 개발 행위 허가받을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B번 물건 쌓아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행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 6가지를 보시고 그 6가지 해당되지만 개발행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최소한 4개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또는 토지 형태 변경 이미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있었다면 또 행정청에 허가할 필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재복구 등을 위한 응급조치 1월 이내 사후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그리고 녹간농해,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육상, 의류, 양치장의 경우는 개발행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걸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받았는데 그 개발행위가 허가 이후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할 때 2층짜리 건물 건축하기로 했는데 3층짜리 건물로 바뀔 수 있죠. 그러면 2층짜리 설계 도면으로 공사 계속한다? 다시 허가받아야 된다. 다시 허가받아야 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경 허가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134페이지를 보십니다. 양가로 2번 찾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상, 절차 중에 대상에 관한 내용을 보시고 개발의 허가 대상인 6가지와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허가받은 이후 변경이 있다면 새로 허가받아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허가받을 필요 없죠. 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134페이지 찾으셨죠? 첫 번째 줄에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입니다. 개발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받아야 된다. 변경 허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광시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시장부터 통지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사업기간 단축하는 경우 단축 동그라미. 그리고 2번의 기억입니다. 부지 면적 등을 5% 범위 내 축소하는 경우 축소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봐놓습니다. 사실 우리 부동산 공법이 시험에 내게 되면 4문제 정도가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마다 그 기준 서로 다르거든요. 어디에서는 5%, 어디에서는 3%, 어디에서는 10%, 어디에서는 20%로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 이걸 다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꼭 100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미한 변경 전부를 정리하고 외울 거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있으면 영화 한 편을 보시는 게 우리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하던 친구 또는 전교에서 1등하던 친구 지금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제 친구들은 한 명은 한국은행 들어가가지고 가끔 TV에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어디 교수하고 있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긴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1등이 꼭 사회 1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풍부한 지식을 쌓아놓고 자격증 따시고 중개업하시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풍부한 삶의 지식을 쌓아나가기 위해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더 낫지 이러한 경미한 변경을 모두 외운다.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에 변경이란 말 나오게 되면 중요한 변경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가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촉이죠. 감이죠.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공법 전반에 걸쳐 방금 보신 단축 그리고 축소란 말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경미한 변경으로 박혀놓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대표적인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십니다. 축소 단축이란 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변경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그 질문 틀린 것으로 밝혀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단축 축소란 말은 대표적인 경미한 변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파악해 놓으시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특광시군에게 통지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 대상과 관련되어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자신 있으시겠습니까? 136페이지 2번 개발인 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놓으셨습니다.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와 관계된 사항으로 그 개념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행 허가 대상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서 6가지 대상 살피시고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4가지 그리고 경미한 변경을 각각 보신 겁니다.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사실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내가 살 집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그냥 무허가로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사실 무허가 판초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무허가 건축물에는 세대마다 수도나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기 힘들죠. 가끔 TV에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 오셨다고 하면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축물인데 살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삶을 동경하셔서 부부 두 분이 내려가시게 되면 한 분은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한 일주일 정도 버티시다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허가받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항이 법령에 적합하면 허가 받을 수 있고요.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착수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준공금사 받아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차와 관계된 사항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36페이지의 양가로 1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의 제출 차셨죠. 개발행 하고자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기반설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환경 추천놓습니다. 경관 추천놓습니다. 조경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이게 기환경입니다. 기환경의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개발도 관리구역 추천놓습니다.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줄만 쳐놓습니다. 다만 건축법 적용받는 건축물의 건축, 공단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저 개발행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반설 설치, 환경, 경관 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나중에 나올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비견되는 것으로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 연동제와 관계된 제도인데 우리 주변에 건축물이라는 게 많이 건축되게 되면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서울의 강동 쪽의 고덕지구와 그리고 강서 쪽의 마곡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곡지구에 병원이나 또는 다양한 회사에 사용되는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인구 늘어나죠. 그리고 최근 인천의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을 옮겨 만든다 이야기하고 인천의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바이오 회사가 이전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건물이 많아지게 되면 해당 건물을 이용하기 위한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죠. 원래 기반시설은 나라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해당 지역에 건축물이 건축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동산 가격이 달라진 것은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덕분이거든요. 그렇게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하면 뭔가 돈 번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익 챙기자가 직접 설치하라. 그게 기반설 부담 구역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 행위가 이미 개발 완료되어 있는 도시적, 한가운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빽빽하게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로 확장하는 게 불가능하죠. 새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기존 개발 행위를 계속 허용해야 된다?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규제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개발 행위에 따른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서 나라에서 인프라인 기반시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곳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고요.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되게 됩니다. 저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비교해 주시는데 국토계획법은 전국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국 토지에는 건축물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다루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전국 토지에 관한 법률과 건축물에 관한 법률을 구분하게 되면 하나는 일반법이고 하나는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2번 의견 청취입니다. 여기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여기 개발이 허가 신청하게 되면 15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하고 허가 받은 자는 공사에 착수하고 그 공사 완료되었을 때 준공금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개발의 허가 신청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단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리고 분할 적치입니다. 분할 적치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죠. 네 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치, 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공사 완료했을 때, 행위 완료했을 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이 두 가지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그걸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는 신청에 관한 내용을 보셨고 사실 이 허가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함께 보시는데 저 허가와 관련된 사안이 바로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과 허가 요건, 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36페이지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이번 의견 청취부터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